오늘 발표할 논문은 바이올렛 엔드-투엔드 비디오 랭귀지 트랜스포머 with mass 비주얼 토큰 모델링입니다. 이 논문은 비디오 QA에서 비디오 퀘스천 앤 앤서링에서 이 메를로라는 그 페이퍼와 함께 소타를 찍은 논문이고 일부는 얘가 소타고 일부 테스트는 얘가 소타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렛 논문은 그냥 지금 아카이브에만 올려져 있는 상태이고 최근 그 편집본은 이제 저번 달에 이제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먼저 여기서 사용되었던 다운스트림 테스트, 비디오 QA랑 텍스트 투 비디오 리트리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비디오 QA는 이제 퀘스천에 그 답을 하는 그 비디오를 보고 퀘스천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퀘스천이 그냥 단순하게 얘가 뭐 로케이션이 어디냐 이런 이제 질문들도 있고 이제 시간적인 그런 순서를 묻는 것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이전에 뭘 하고 있었냐, 이후에 뭘 하고 있었냐 이런 질문들도 있고 그런 이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들도 있는데 이 애기가 왜 울었냐 라고 했을 때 답변이 넘어져서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이 프레임들과 그리고 자막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비디오 QA를 풀 수 있고요. 뭐 프레임만 사용하든지 아니면 뭐 이 텍스트까지 사용하든지 전체 다를 사용을 하든지 이거는 이제 모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텍스트 투 비디오 리트리버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텍스트 쿼리가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이거랑 잘 맞는 그런 비디오를 찾는 그런 태스크이고요. 그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바이올렛이라는 페이퍼에서 비디오 트랜스포머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발표했던 그 스윙 트랜스포머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그런 하이라키컬한 피처 맵을 만들고 그리고 이 시프트 윈도우를 통해서 이런 리셉티브 필드를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얘를 이제 비디오에 확장시킨 게 비디오 스윙 트랜스포머입니다. 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의 하나의 프레임에서 이런 스파셜한 정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이 시간축에 따라서 템포럴한 그런 인포메이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파시오 템포럴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패치를 시간축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를 뭐 시간 그리고 여기를 높이 그리고 너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스윙 트랜스포머와 똑같이 이렇게 시프트 윈도우를 해서 더 큰 리셉티브 필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렛이라는 논문에서 이 비디오 스윙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디오 랭귀지 이제 모델들 이 태스크에서 비디오 랭귀지를 학습하는 이전의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이 비디오 인풋을 그러니까 뭐 프레임들이 되겠죠. 이 타임축으로 이어지는 이 프레임들을 이미지파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얘를 그냥 각각의 프레임마다 따로 처리를 해서 여기서 각각의 다 피처를 뽑고 얘를 뭐 민플링 하거나 컨캣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는 이게 프레임이 거의 이렇게 연속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얘를 독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템포럴한 인포메이션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디오 스윙 트랜스포머가 아까 타임축으로 우리가 패치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템포럴 다이나믹을 이제 모델링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 비디오 스윙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로 마스크드 비주얼 토큰 모델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아키텍처는 네,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비디오가 있으면 이 프레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자막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네, 일반적인 이 비디오 QA 논문에서도 프레임 이미지들은 따로 이제 인코딩하고 또 텍스트는 또 따로 인코딩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크로스 모달 트랜스포머 어텐션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프레임들은 비디오 스윙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이 비디오 피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랭귀지 인베더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워드 피처를 만들어주고 추가적으로 이 CLS 토큰을 그 CT의 이 크로스 모달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얘네들을 다 한꺼번에 넣어서 어텐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얘 아웃풋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HV고 얘는 HC 얘는 HX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네 각각의 아웃풋들로 이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아웃풋을 출력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는 NLP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텍스트에 마스킹을 하고 해놓은 거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스크드 비주얼 토큰 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얘도 똑같이 여기는 패치들을 마스킹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네. 그 다음에 이 비주얼 텍스트 매칭 같은 경우에는 얘와 이 비디오와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태스크를 파지티브 페어로 두고 그리고 아닌 거는 다른 비디오에서 나온 텍스트를 네거티브 페어로 둬서 얘를 맞추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그 프레임들을 인코딩 해주는 비디오 스윙 트랜스포머인데요. 여기서 스펄스하게 샘플링한 T개의 프레임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은 이제 패치들로 이제 쪼개주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좀 더 큰 이 픽셀보다는 좀 더 큰 패치들로 근데 겹치지 않는 그런 패치들로 일단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 UT가 나오는데 이 UT에다가 포지셔널 인베딩을 추가를 해서 이제 이 VT 그러니까 이 비디오 트랜스포머에 넣게 됩니다. 이 포지셔널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스파셜한 이 프레임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 스파셜한 인포메이션도 있을 거고 또 얘가 몇 번째 프레임에 해당하는지 이 템포럴 오더링에 대한 포지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둘 다 런업을 하게 만들어서 얘를 이제 인풋에 이제 더해주고 그다음에 얘를 이 더한 거를 네, 이 VT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이 비디오 피처입니다. 여기서 이 비디오 피처. 네. 그 비디오 스윙 트랜스포머에서 봤던 것처럼 이 3D 윈도우가 이런 식으로 T 프라임 by M by M 이런 식으로 되고 이 T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연속적인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연속적인 이제 시간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그 패치로 나눠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 랭귀지 임베더 같은 경우에는 이 input x에 대해서 이 워드 피스를 이제 따라서 이 워드 토큰으로 나눈 다음에 얘를 하이 디멘셔널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임베딩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x를 le 랭귀지 임베더에 넣었을 때 이 w 그래서 워드 피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모달 트랜스포머인데요. 얘는 이제 식을 먼저 보시면 아까 이 비디오 피처와 그리고 CLS 토큰 그리고 이 워드 피처에 여기 V와 W에 대해서는 이 포지셔널 임베딩을 넣고 얘네들을 다 컨캣을 해서 이 CT에 넣게 됩니다. 네. 이 CLS는 왜 넣어주냐고 하면 여기서 이제 비주얼 텍스트 매칭이라는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수행해주기 위해서 하는데요. 얘가 의미 하는 바는 이 전체적인 비디오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여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HC에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아까 말씀드렸듯이 HV 그리고 HC 그리고 HX 얘들이 각각의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MLM은 일단은 15%의 확률로 이 워드 토큰을 마스킹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 HX를 이렇게 여기는 마스킹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시 이 부분을 이제 프리딕트하게 하는 거고 여기도 그래서 이 HX가 나와서 얘를 FC 레이어에 이제 넣어주고 이제 얘랑 얘가 잘 예측을 하도록 이렇게 로스를 이제 주어주고요. 이거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텍스트 매칭인데 이것도 이제 이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게 비디오 QA에서 중요한 이 비디오 프레임들이랑 이 텍스트들 이 해당하는 텍스트들을 이런 포지티브 페어로 두고 그리고 그냥 같은 배치에서 다른 비디오에서부터 나온 이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X 네거티브로 둡니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 포지티브에 해당하는 이 HC와 이 네거티브에 대한 네거티브 페어에 대한 이 HC를 각각 다 FC 레이어에 넣어준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스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드 비주얼 토큰 모델링인데요. 얘는 비트에서 나온 이 MIM,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과 거의 유사한데요. 이제 이거를 단순히 템포럴 디멘전에 대해서 확장을 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비트 논문 전에는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딱 그 토큰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디스크릿한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게 연속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마스킹을 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러한 방법을 여기서 제안을 하는 논문이었는데요. 먼저 패치에 대해서 이제 40% 가량 마스킹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마스킹을 하는 그 알고리즘을 이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입니다.
일단 먼저 이 블록의 사이즈를 이제 딱 정하고, 블록의 사이즈를 구하고, 랜덤하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에스펙트 레이시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할지, 뭐 이렇게 할지, 이런 가로 세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한 다음에 이제 마스킹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마스킹된 이미지 같은 이미지를 보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크기가 좀 다양하게 이제 마스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원래 이미지랑 이제 이거 비교해서 이 부분이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얘에 대한 그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프리딕션 하게 됩니다. 이게 MIM이고 여기서는 이제 얘를 템포럴한 디멘전으로 더 확장을 시켜주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제 타임 툴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3D 차원이 될 거고,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연속적인 이 뒤에의 타임도 이제 블락 마스킹을 해주게 됩니다. 약간 이런 거고요. 또 여기서 이거를 이제 이 비주얼 토큰을 마스킹하기 위해서 이 DVAE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얘는 이제 Discrete VAE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 Discrete VAE가 나온 그런 그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리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왜 구해야 하냐면, 예를 들어 어떤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데 얘는 이제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제너레이션 하려면 얘를 어떤 디스크리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이미지 프레임을 받아서 얘를 이제 뭔가 이산화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스킹을 여기 이렇게 마스킹을 해주고, 그래서 보시면 이 레이시오랑 크기가 좀 다르죠. 이렇게 하고, 이게 이 FT가 이 프레임인데, 이 T에 대한 프레임이고, 얘를 이 이산화해서 이 QT를 만드는데, 여기서 나온 HV와 얘가 이제 비슷해지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MLM이랑 그 마스킹 랭귀지 모델이랑 마스크 비주얼 토큰 모델을 위해서 이 마스킹하는 스트레이지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먼저 뭐냐면 이 블락와이즈 마스킹은 아까 이제 봤던 그 V 비트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템퍼를 한 이거 디멘전을 추가를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연속적인 프레임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시면 얘랑 얘가 같은 부분에 대한 그 마스킹이 되었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마스킹 하는데 이 뒷부분 뒤에 있는 프레임까지 얘를 마스킹 해준다. 이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그 패티들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다음 프레임도 비슷한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얘를 만약에 마스킹 안 해준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얘를 예측하기 되게 쉬워지기 때문에 더 챌린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타임축으로도 이렇게 블락 YG 마스킹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 부분이 이제 연속된 프레임에서 마스킹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이했던 게 attended 마스킹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텐션 맵에서 어텐션 웨이트가 이제 가장 큰 상위 15%를 이제 15%의 토큰을 정해서 얘를 마스킹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이제 어텐션 해야 되는 부분이 토큰이 사라지는 거니까 좀 더 챌린징해지겠죠? 이거는 이제 그 비주얼 토큰도 그렇고 여기 그 랭귀지에서도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비주얼 토큰들 보면은 사람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마스킹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트 투 비디오 리트리버리랑 비디오 QA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LE 그 랭귀지 인베더랑 CT 크로스 모달 트랜스포머가 이 VL 버트로 이제 이니셜라이즈 됐다고 합니다. 얘가 뭐냐면 비주얼 그리고 랭귀지 데이터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뭔가 제너럴한 버트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이미지랑 이제 텍스트를 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버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특이했던 게 얘가 이제 유튜브 이제 데이터이고 그리고 얘가 아마 웹에서 받은 그런 GIF 그런 데이터고 얘는 아마 이미지 데이터였던 것 같은데 먼저 처음 OF폭은 얘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OF폭은 얘네들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automatic speech recognition이라고 해서 음성을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기법이고요. 이 alt text description은 얘가 뭔지 보니까 이런 태그라고 합니다. 얘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가 떠야 되는 자리에 이미지가 안 나올 때 그 대체 텍스트 같은 거 입력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비디오인데 얘는 이제 댄스하게 이 텍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발레 동영상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텍스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익스페리먼트인데 그래서 이 텍스트 투 비디오 리트리버에서는 얘가 평가 지표가 recall at K인데 얘가 뭐냐면 이 탑 K 레콘 여기서 탑 K에서 가장 관련 있는 아이템의 그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하이라이트, 이 파란색 부분은 이제 다른 그 모달을 추가적인 그런 모달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이 바이올렛에서는 이미지랑 텍스트만 사용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 오디오 같은 것도 이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얘가 소타가 아니거든요. 뭐가 소타냐면 지금 이게 얘보다 훨씬 성능이 좋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뭔가 그레이 아웃을 했다. 왜 그레이 아웃을 했냐면 얘가 아주 엄청난 클립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 거보다 훨씬 많은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얘는 좀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레이 아웃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QA인데요. 여기서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메릴로라는 방법이랑 이제 얘가 지금 소타인데 여기 보시면 이 TGIF 여기 얘는 그
얘가 그 GIF 데이터인데, 얘가 이 위에 게 이 메를로가 쏟하고 이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이 나머지 데이터에서 쏟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를 그레이 아웃 했다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얘는 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그 프리트레이닝 된 그 레졸루션이 그 이미지 크기가 얘는 704고 우리 거는 바이올렛은 224여서 얘가 조금 더 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거의 얘는 또 TPU고 얘는 GPU여서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레이 아웃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더 이게 적지만 코스트가 적지만 이 부분에서 소타를 이제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비디오 QA 태스크에 대해서 이 비디오 QA가 이제 멀티플 초이스랑 이제 오픈 엔디드 태스크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이제 데이터가 뭘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이제 적어놓은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는 뭐 5개의 옵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그러니까 오지선다이고, 얘는 이제 오픈 엔디드라고 해서 얘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얘는 아예 그 문장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그냥 워드 딕셔너리 중에서 그냥 하나 고르는 거,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블레이션 스터디는 그냥 여기서 강조하고 있던 템포럴 모델링이나 MVM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 같은 경우는 민이랑 컨캣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저 모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던 그 방법이었는데, 얘네들은 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템포럴 엑시스에 대해서 그냥 민플링을 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컨캣네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프레임의 피처들을 이렇게 컨캣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VT, 뭐 비디오 스인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고 있고, 요거 3개 같은 경우에는 얘가 프리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제 뭔지라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 그냥 프리트레이닝 안 하고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고, 얘는 그냥 이미지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한 건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비디오 텍스트 프리트레이닝을 포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얘가 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 3개 중에서는 얘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스크 비주얼 토큰 모델링인데, 이 마스킹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이제 모델에서 이제 많이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링도 있고, 피처 모델링도 있고, 뭐 패치 모델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비주얼 텍스트 매칭이랑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에다가 추가로 이것들을 해줬을 때 아예 얘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얘는 뭐 더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비디오 랭귀지 러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델링하고 있다. 이 비디오 트윈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스 비주얼 토큰 모델링을 이라는 성능이 좋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제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소타나 그리고 그 클립 얘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얘보다는 성능이 안 좋았지만, 그리고 메를로 같은 경우에도 얘보다는 일부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안 좋았지만 그런 것들을 공정한 비교를 했을 때는 더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